SK바이오사이언스, SK케미칼 주식회사의 VAX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및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임대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설립일은 2018년 7월 1일입니다. 상장일은 2021년 3월 18일이 되겠습니다. 2021년 2월 기준으로 종업원은 1002명이 됩니다. 산업 내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성은 중위, 수익성은 상위, 안정성은 중위, 성장성은 상위, 규모는 최상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있어서 상위, 성장성도 상위가 되고 규모 면에서 최상위가 되는 시가총액 22조 원이고 코스피 20위를 차지하는 바이오 주식이 되겠습니다. 상장 주식 수는 7,650만 주가 됩니다. 월별 종업원 수 현황 차트를 보면은 알다시피 지속적으로 종업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입사자 수가 퇴사자 수보다 월등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봉 차트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달 동안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박스권 돌파를 했습니다. 박스권 돌파를 한 후에 급등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을 살펴보면은 994억, 1839억, 2256억에서 2021년 연말 추정치가 1조 271억 원이 됩니다. 엄청나게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377억 원이었는데 2021년 12월 말이 되면은 4,325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특별히 당기순이익 증가를 살펴보면은 89억 원에서 147억 원, 329억 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3,569억 원이라고 하는 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분기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매출액을 살펴보면은 1분기에 1,127억, 2분기에 1,446억, 그리고 3분기에는 2,812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021년 1분기에는 419억, 2분기에는 528억, 3분기에는 714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달에 유보율이 763%였는데 2021년 6월 달에는 유보율이 3,411%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유보율이 3,411%로 급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재무 정보에서 2020년 12월 달에 부채 총계가 2,984억 원입니다. 자본 총계는
38억 원이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113%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달에는 부채 총계가 4,483억 원, 자본 총계가 1조 3,437억 원으로 엄청나게 급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2020년에 113%에서 2021년 6월 달에 33.36%로 급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 상태가 아주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사업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사는 2018년 7월 1일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그간 백신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고부가 가치의 백신 개발 사업을 4세대 성장 동력으로 선정한 뒤 2012년 경상북도 안동시에 최첨단 백신 공장인 L하우스를 완공했습니다. 2014년에 사노피 파스테르와 4세대 폐렴구균 백신 공동 개발 및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5년에는 성인용으로는 국내 최초, 소아용으로는 세계 최초로 세포배양 3가 독감 백신인 스카이셀 플루를 출시하고 2016년 세계 최초의 세포배양 4가 독감 백신인 스카이셀 플루 4가를 출시하였으며 나아가 2017년에는 프리미엄 백신인 대상포진 백신 스카이조스트의 국내 판매 허가를 취득하여 상용화를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사노피 파스테르와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플랫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수도 백신인 스카이 바리셀라를 국내에 출시하는 등 계속해서 백신 제품군의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매출액 2,256억 원, 영업이익 377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매출액은 스카이셀 플루 등 백신 제재 66%, 상품 판매 27%, 기술 수출 등 기타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수출액은 250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11%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백신의 생산 기술과 생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비드19에 따른 백신 위탁 생산 사업 기회를 캡처하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비드19 백신 벡스제브리의 원액 및 완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노바백스의 코비드19 백신 후보물질 NVX-CoV2373의 위탁 개발 생산 계약 또한 체결하여 전 세계에 당사가 생산한 코비드19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비드19 팬데믹 상황 극복을 위해 그동안 쌓아 올린 백신 개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코비드19 백신 자체 개발 및 BMCF, CEPI의 펀딩을 받은 과제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BMGF, CEPI와 협력하여 개발 중인 코비드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은 2021년 8월 식약처로부터 제3상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며 국내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매출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백신 제재 코비드19 백신 원액 외 매출액은 1,137억 원이 되고 비율은 44%가 되겠습니다. 기타의 용역 매출이 있는데 용역 매출은 CDMO 외 매출액은 1,293억 원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역
매출이란 노무나 기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용역은 사전에 찾아보면은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무는 임금을 받으려고 육체적 노력을 들여서 하는 일 또는 힘들게 하는 일, 임금을 받으려고 육체적 노력을 들여서 하는 일이 노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나오는 CDMO란 항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과 CMO가 되겠습니다. 위탁 개발 CDO Contract Development Organization 항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과 위탁 개발을 함께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포주를 받아서 생산하면 CMO, DNA로 받아서 세포주를 만든 후 생산까지 하면 CDO가 되겠습니다. 국산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중 처음으로 임상 3상에 들어가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은 글로벌 협력의 결과물로 탄생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BMGF,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 CEPI의 자금 지원과 해외 대학, 제약사들과의 글로벌 연구 협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공할 경우 백신 수억 회 분량이 전 세계에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번 승인으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 최초로 개발 최종 단계인 임상 3상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몇 개월 동안 횡보를 하던 주식이 박스권 돌파해서 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2배 이상 급등을 했다가 최고점을 찍고 20% 정도 하락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약간 반등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RSI를 보면은 여기가 과열 구간, 과매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급등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 급등을 했습니다. 매도 시점은 이 부분이 매도 시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선을 좀 쭉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쭉 그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0 이상 과매수 구간, 여기 70을 벗어날 때 요 정도 위치가 매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ACD에서 주황색 봉이 여기서는 비슷한데 여기 조금 내려가고 주황색 봉이 조금 더 많이 내려가는 요 위치가 있습니다. 요 위치가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주황색 막대가 지금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도가 안 됐으면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ACD 선이 시그널선과 교차하는 이 지점이 또한 매도할 수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매도 신호가 여기서는 조금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호를 차트를 보고 신호를 찾아서 적절한 위치에서 매도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고점을
조금씩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다가 다시 급등을 하면 되지만은 여기서는 고점이 낮아지다가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고점 낮아지다가 지금 여기가 5일선이 되겠습니다. 요 선이 5일선인데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쭉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다가 여기에서 5일선을 깨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선 지지도 받지 못하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 21선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21선의 밴드 2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MACD에서는 지금 파란색 봉의 길이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지금 계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수익성도 좋고 그 다음에 성장성도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20% 정도 하락을 하고 다시 급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몇 가지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등을 해서 V자 형태로 상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시점이 주식을 매수해야 할 적절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을 한 후에 W자 형태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W자 형태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조금 더 분명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추가로 매수를 해주면은 좋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조금 더 상승을 하다가 밴드 하단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밴드 하단선과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요 선이 60일선이 되겠습니다. 60일선과 밴드 중심선 밑에 올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밴드 하단으로 오면은 조금 매수하고 또 내려오면은 더 매수하고 60일선까지 내려오면은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분할해서 매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매수를 하고 만약에 급등을 하면 급등했다가 하락하는 시점에 다시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랐다가 만약에 또 밴드 중심선을 뚫고 내려오면 또 추가 매수 해서 장기적으로 5년, 10년, 15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주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고 급락하면은 더 많이 매수를 하고 5년, 10년, 15년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 돌파하고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 지금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 지금 올라와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SI는 70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과열 구간, 과매수 구간에서 지금 70m로 조금 내려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하락을 더 할지, 추가 하락을 할지, 아니면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할지 추세를 잘 살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고 장기로 가져갈 경우에는 하락을 조금 하면은 조금 더 매수하고 하락을 크게 하면은
더 많이 매수하는 그런 형태로 주식을 모아가면은 분할해서 주식을 매수해 가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월봉 차트에도 마찬가지로 5개월 동안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 돌파한 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다가 최고점 36만 2천원을 찍고 다시 20% 정도 하락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종목은 주식이 좋고 백신이 상용화되면은 순이익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수익성이 좋고 성장성이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서 장기 보유하면은 좋은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